예,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 흐름은 지난 8월 초, 8월 6일 최저점 1891선을 찍고 지속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현재 이제 206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한국 시장을 떠나섰던 외인들이 복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관이 같이 매수해주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수의 향방을 좀 잠깐 볼까 싶은데요. 코스피를 먼저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내일 그런 상태인데요. 추세선을,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다 완성을 해서 보면 쭉 이제 하락했었다가 살짝 이제 여기 이제 추세선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 밑에서 갭을 만들어내면서 쭉 이제 밀리면서 1900선까지 위협을 했었죠. 하루 딱 깨졌었습니다. 1900선이 깨지고 1891선 거기 밀리고 나서 이제 지속 이제 9월 달에는 쭉 이제 올라와 있다가 10월 초에 잠깐 조정을 받고 살짝 또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. 현재 이런 상태가 이전에 어떤 형태였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랑 이제 유사합니다. 물론 이렇게 똑같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여기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. 보시면 요때가 이제 요렇게 이제 상승을 해서 저점에서부터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그렇죠. 이제 횡보가 쭉 진행이 되다가 상승을 해서 삼각수렴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. 요 앞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삼각수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횡보가 좀 더 진행이 되지만 그러고서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형태였었습니다. 지금은 하락이 이제서야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깔끔하게 현재 자리를 비교해서 보자면 현재 자리를 비교해서 보자면 요겁니다. 지금 요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요 자리입니다. 지금 요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자리라는 거예요.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일단 돌파가 나오지도 않았어요. 돌파가 확연하게 탁 이렇게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횡보다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이 되겠다.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.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락 추세선이 삼각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채널 라인으로 이제 상승해서 넘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후에 이 하락 추세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. 다시 또 수렴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. 요거를 겪지 않으려면 요 수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게 상승이나 혹은 횡보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요 수평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선을 깨지 않는 거예요.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. 그러면 지수가 우상향으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최소한 횡보 아니면 이렇게 상승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. 이 앞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지금 돌파가 완연하게 나온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돌파를 했다. 그러면 이제 이 자리거든요. 이 부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올 텐데 돌파를 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요 선을 깨면 안 되겠죠. 대략 그 선이 한 2070선 정도 됩니다. 그 라인이 이제 요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. 만약에 2070선을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락 추세선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2070선이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이제 요거거든요. 이게 2070선이거든요. 만약에 이걸 깬다 그러면 요렇게 하락 추세선에 다시 붙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070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수급을 보면 기관이랑 외인이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.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잠시만요. 제가 이거 화면을 안 띄워놨네요.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걸 좀 보고 가겠습니다. 이게 시간대로 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이걸로 봐야겠네요. 종목별로 매수해서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증권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발생을 하고 연기금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왔습니다. 연기금에서 매수를 이제 5월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매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10월, 11월, 12월까지 매수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스닥도 비슷한 형태인데요. 코스닥도 생긴 건 똑같죠.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특히나 지난
한 반년간 한 6월 달 이후부터 거의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있어요. 가끔가다 한 번씩 매수하는 게 다고 코스닥을 집중 매수를 했다가 수익 실현하고 나가고 하는 것을 외국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상태라면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탄력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이게 지금도 646선인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. 요거를 트렌드 라인으로 그려보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, 이제 지금은 이제 살짝 깨져가지고 옆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, 요걸 좀 확장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,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, 이렇게 되면 이제 68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깨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, 요렇게 되겠죠. 전저점 부근에서 수평선을 요렇게 그려서, 대략 한 620선, 620선을 깨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분간 코스닥은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. 예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종목을 만약에 코스닥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620선 깨지는지를 좀 면밀히 보시고 환율의 움직임, 외인이 코스닥은 기관은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620선이 안 깨지고서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680선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반대로 외인의 매수세가 이제 좀 꺾인다. 그러면서 내리기 시작한다. 그러면 주의를 하시다가 620선이 깨진다. 예,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